저기 있는 저 아저씨가 아까부터 나를 빤히 쳐다보잖아. 남자들은 짜증나. 한평생 모은 돈을 다 기부한다고? 도대체 왜?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편집성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편집 성향이란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한 피해망상에 이르기까지 한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런 편집 성향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때때로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편집 성향 자체가요, 병적인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얼마나 강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요,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해를 입히고 착취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변 사람들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해서도요, 부당하게 의심을 품죠. 심지어는요, 남들이 베푸는 호의조차도 불신하면서요, 그 안에 숨겨둔 의미가 없나 하고 막 찾아요. 허리가 굽어지면서까지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을 기부한 할머니가 있어도요, 그 할머니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따로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서요, 반복적으로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배우자가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 1분만 늦게 와도요, 바람을 피운 증거라고 우겨대죠. 특성 두 번째는요, 피해의식과 방어 행동이에요. 그들은요, 늘 긴장되어 있고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런 걸까요?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나칠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요,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면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훔쳐보고 있었던 거지? 틀림없이 성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또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공포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꺼리죠. 적대감과 분노 폭발이라는 특성도 있어요. 적대감과 공격성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요, 논쟁적이며 비꼬는 말과 도전적인 행동을 잘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게 맞았다고 확신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대적으로 응수한다는 논리를 펴요. 융통성이 부족한 데다가요, 모욕이나 경멸을 당했다고 자주 느끼면서요, 마음 안에 원한을 품고요, 분노를 폭발시키곤 하죠. 또 다른 특성은 망상이에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속임수와 기만의 신호를 찾아요. 그리고요, 자신의 지각과 사고, 기억들을 각색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의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탁 꼬집어내서요, 그것을 확대하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게다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잘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 때문에요, 현실 검증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심과 환상에 그냥 매몰돼 버리곤 해요. 그렇게 자신의 신념에 맞게 모든 것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요.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성은요, 투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편집성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이 많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는 개인의 태도나 특성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방어 기제의 일종이에요. 일단 투사가 시작되면요,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요, 그 의식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해 라고 주장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가 그 여자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면서요,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그 여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사예요. 근데요, 더 심각한 건요, 그 여자가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와 상황을 마구 몰아가면서요,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자신을 싫어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무의식적인 과정이에요. 과민성과 둔감성도 그들의 특성이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아주 과민해요. 이 과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항상 뭔가 트집 잡을 것을 찾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자신의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는요, 거의 의식을 못해요. 자기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도 그들의 특성이죠. 편집성 성격의 사람들은요,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 휩싸여 있고요, 자격지심이 아주 강해요. 또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만큼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관계가요, 이런 식으로 삐그덕거리다 보면요, 그들의 자존감은 더욱더 바닥을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요. 이번에는 편집성 성격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격이 형성되기까지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아동의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후 2년 동안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을 때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자라가면서요, 관계를 맺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뢰감 형성에 실패를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부정적인 개념을 갖기가 쉬워지죠. 또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가학적인 태도를 내면화시키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야.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공격할 거야.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어야만 내게 피해가 없을 거야 라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다면 편집성 성격의 특성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셔야 하고요. 이제부터는 편집성 성격 특성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요, 내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의심이나 적대감, 피해의식이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과 내 신념이나 예측, 그리고 관점에도요,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요, 관계 속에서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부터라도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상과 사람을 해석하는 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요, 의심과 불신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현재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함께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누군가가 있다면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털어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편집성 성격의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자격지심과 남에 대한 비난이 많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 먼저는요, 자신의 못마땅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수용하고요, 비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이번에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도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가족이나 주변인들이요, 편집성 성격의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갖다 보면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서 화를 내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내 자녀가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자존감도 바닥이고 자기 개념이 너무 부정적이라서 저렇구나 라고 한번 이해를 해줘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감해 주세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중에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요, 그들의 마음문도 조금씩 열리게 될 거예요. 절대 논리 싸움이나 논박은 하지 마세요. 그들은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짓밟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러니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리고요, 반복해서 그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덜어는요, 의심과 불신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 없게 되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 자신도 힘들어져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 누구도 믿을 만한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서로 보듬고 믿어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